2천만 원 이하의 차량들만 다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전 세계에서 전유 아반떼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아마 없지 않을까. 물론 제가 전 세계 차량을 다 타본 건 아니지만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의 더 뉴 아반떼 안에 있고요.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0km 이상의 고속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출발하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타트를 했습니다. 더 뉴 아반떼가 이 전에 이제 리뷰를 했던 올류 K3하고 형제차잖아요. 엔진과 트랜스미션도 같은 걸 쓰고 있고 차체도 차체 플랫폼도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더 뉴 아반떼가 저는 이거 뭐 이제 삼각대라고도 하잖아요. 모양이 뾰족하게. 저희 리뷰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반떼의 디자인을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K3 올류 K3를 리뷰를 했고 올류 K3가 어떤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실내의 소재라든가 편의사항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 뉴 아반떼도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겉에 이제 디자인이나 내부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별반 이제 특이사항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할까 말까 이거 앞으로 할 차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아반떼라는 모델이 현대자동차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심의 모델이고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리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량을 받아서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리뷰부터는 조금 바꿔볼까 해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워트레인과 주행 특성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80km 이내의 저속 구간과 80km 이상의 고속 구간으로 나눠서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리뷰에서는 8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 대한 이야기만 드릴 거예요.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제가 K3에서 한번 리뷰를 했죠. K3랑 동일한 엔진을 쓰죠. 123마력에 뭐 한 15, 16 토크가 되는 기존 이제 GDI 엔진에서 MPI 듀얼 포터 방식이 MPI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변속기는 체인으로 구동되는 CVT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3 리뷰를 할 때 상당히 파워트레인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반떼 역시도 뭐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기 때문에 뭐 역시나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동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CVT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조금 K3의 좀 파워트레인 편을 제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이제 CVT에 대한 제가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00km 정도에서 이제 RPM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고요. 시속 계기판상 속도로 시속 100km 정도로 이렇게 쭉 달렸을 때 RPM은 한 1800 RPM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100km를 이렇게 쭉 주행했을 때 당연히 뭐 RPM은 굉장히 좀 낮게 쓰고 이게 변속기가 8단이에요. 그러니까 CVT지만 단수가 있어서 8단까지 이렇게 다단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00 RPM 정도 쓰면서 이렇게 좀 주행을 하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언더의 가격에 살 수 있으면서 이런 준준형급의 모델이 K3 아반떼 외에 사실 경쟁자가 국내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3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K3 대비 조금 이제 고속에서 주는 이런 주행감은요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100km 정도 수준에서 달리고 있는데 한번 조금 더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S 모드인데
S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그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이 RPM을 씁니다. 그래서 엔진의 출력이 120마력밖에 되지 않고 사실 뭐 별 그렇게 출력이 많이 나오는 출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이 RPM을 적극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변속기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변속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한 160km 이상, 170km를 달려도 그다지 차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RPM도 지금 현재 10km인데 계기판상으로 10km 정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K3 때 제가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을 했던 게 고속주행 안정성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K3 유저분들. 월등히 낫습니다. 아반떼 쪽이 훨씬 더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 대한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랬어요. 어떻게 준주정에서 이 정도의 고속주행 안정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달리다가 제가 브레이킹을 하면은 5,000, 6,000rpm 이렇게 달리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해서 속도가 줄면요, 지금 이제 RPM이 바로 튀어나오진 않는데 속도에 맞춰서 적절한 RPM을 계속 유지를 해줘요. 나름 제가 BMW 118D 리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BMW의 그 ZF 미션만큼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변속 로직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RPM을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RPM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속도를 줄여서 80km였다가 다시 제가속을 할 때 좀 즉각적으로 제가속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제 출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속의 스피드 자체가 뭐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변속기가 막 어리버리 까면서 제대로 동력을 전달 못하는 그런 현상 없이 매끄럽게 동력을 전달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야, 이걸 K3도 동력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버뉴 아반떼는 그 로직을 한 번 더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 고속 주행에 대해서 좀 만족감이 있습니다. 자, 급브레이크 밟아볼게요. 급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자, 풀브레이킹까지는 아니고 브레이킹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 K3 때 브레이킹을 했을 때 차체의 거동이 매우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뉴 아반떼 쪽이 이 브레이킹 밸런스 쪽에서 더 좋습니다. 많이 더 좋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브레이킹 밸런스가 이제 제가 코나 쪽이 K3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나랑 대동소이한 수준의 브레이킹 밸런스를 보여줘요. 아주 흐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뒤쪽도 약간 요동을 치고 좌우로 약간 요동을 치면서 씁니다. 아주 뭐 매끄럽게 뉴트럴하게 쫙 부드럽게 쓰는, 그러니까 쫙 깔끔하게 나가는 그런 브레이킹은 아니에요. 그런 브레이킹은 아니지만 적어도 요 준준형급과 이 차량의 가격과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브레이크 밸런스면은 꽤 깔끔하게 브레이킹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서 조금 자신감 있게 속도를 좀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승 차량은 타이어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15인치 가장 기본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K3 때는 굳이 뭐 더 좋은 타이어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K3 대비 고속주행에서 조금 달릴 수 있는 한계치가 높다 보니까 타이어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 접지가 조금 더 살아있었으면 뭐 브레이킹이라든가 고속
주행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뉴 아반떼가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의외예요. 이 고속주행 밸런스가 야, 어떻게 이런 경량의 차체에 이런 작은 사이즈의 가벼운 차가, 더군다나 뒤에는 토션빔이고 지금 현재 휠도 15인치 휠이고 어떻게 이런 고속주행 밸런스를 주지?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너무 흥분을 했는데 지금 이거 타보니까 차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지금 다소 흥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이제 완전 엔트리급으로 한 1,6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사실 가격이. 물론 이제 옵션 사항은 완전 깡통 모델입니다. 옵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편의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시죠? 저희가 따로 리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단지 지금 고속주행에 대한 어떤 이 만족도만 지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123마력으로 힘은 없어요. 맞습니다. 힘은 없지만 하이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K3만 하더라도 4000rpm 이상에서 굉장히 이질감 있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났기 때문에 사실 4000rpm 이상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얘는 4000rpm 이상에서도 뭐 아주 듣기 좋은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들어줄 만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가 나다 보니까 하이 RPM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극적인 하이 RPM을 트랜스미션이 완전히 잘 받아줘요. 그리고 변속 로직이 너무 좋아요. 고속주행에서 이 변속 로직이 너무 좋으니까 하이 RPM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행을 하면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리 가속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가속이 잘 되는데 운전이 재밌어 라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컨셉이 어떤 스포츠 세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운전자한테 어떤 이런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지금 큰 발전을 이룬 겁니다. 제가 기존 아반떼 AD도 몰아봤습니다. 기존 아반떼 AD도 타봤는데 걔하고는 지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스펜션의 세팅, 파워트레인의 세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고속 이 중중형임을 감안을 하고 이 차량의 가격을 1,600만 원, 1,700만 원, 옵션을 넣더라도 뭐 1,800만 원 정도 언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고속주행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여기 불만이 나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불만이 나오면 여기 불만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음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고속주행에서의 소음이요, 조용하진 않습니다. 결코. 이제 차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용하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K3 레뷰를 할 때 이 하부 소음이 엄청 시끄럽다라고, 한 120km 이상부터는 음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풍절음도 그렇고 하부 소음도 그렇고 엔진 사운드도 그렇고 지금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조용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듣는 어떤 감성적인 것인지 실제로 사운드가 조용한 것, 소음이 조용한 것인지 제가 뭐 측정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반떼가 한 K3 쪽이 한 120부터 시끄러워서 음악을 못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지금 아반떼는 한 140 정도부터 시끄러워서 음악을 못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소음 쪽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 리뷰를 찾아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게? 이 고속주행의 안정감이 저는 K3 대비 아반떼가 훨씬 낮게 느껴지는데, 저는 사실 대동소이할 줄 알고 탔거든요. 1.6 디젤 티볼리 에어 대비 아반떼 쪽이 고속주행에 대한 안정감, 그 다음에 고속주행에서의 이 파워트레인의 동력 성능,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자, K3 대비 변속기의 로직이 조금 더 잘 세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고속주행에 대한 안정감이 K3 대비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킹 밸런스도 K3 대비 더 나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코나는 차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아반떼는 차가 더 낮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에 대한 안정감은 저는 아반떼 쪽이 더 낫다라고 봐요. 하지만 브레이킹 밸런스 쪽은 휠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타이어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타고 있는 코나는 이제 18인치 타이어니까 코나 쪽이 조금 더 낫고요. 하지만 아반떼도 브레이킹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차급을 생각했을 때 결코 나쁜 브레이킹 밸런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속주행을 할 때 동력 성능의 어떤 한계치,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탄력을 받으면 뭐 180 이상 차가 나갑니다. 190까지도 나가지만 실질적인 체감의 가속은 한 160 정도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나 쪽이 더 파워가 전달해주는 동력의 가속감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변속기가 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이 빨리빨리 변속이 되는 느낌은 코나 대비 아반떼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고속주행 리뷰를 했습니다. 자, 아반떼의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속주행을 할 때요. 자, 요 문제는 어떤 그 현대의 아반떼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자, 컬럼식 NDPS를 썼죠. K3도 컬럼식 NDPS를 썼고,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나도 컬럼식 NDPS를 씁니다. 최근에 리뷰했던 티볼리도 컬럼식 NDPS를 쓰죠. 자, 다 컬럼식 NDPS를 써요, 요즘 이 저가 차량은. 이렇게 핸들을 이제 돌리면요, 얘가 바퀴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자, 아반떼 AD를 탈 때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이 완전히 바퀴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 지금 K3나 코나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어떤 이 핸들을 조향을 했을 때 이게 바퀴가 따로 노는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K3도 저는 그거 많이 못 느꼈고, 코나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대 기아차는 다 똑같은 NDPS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세팅의 차이겠죠. 올뉴 아반떼는 그 부분이 기존 아반떼 AD 대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개선이 된 건 맞아요. 개선이 된 건 맞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퀴가 늦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주행을 할 때 핸들링이 주는 만족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코너링이 주는 만족감은 좋아요. 하체 부분이 차량을 딱 받쳐주고 있어 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향이 주는, 이제 핸들링과 코너링은 다른 이야기죠. 핸들링이라는 거는 내가 핸들을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피드백을 잘 주느냐고, 코너링은 코너를 얼마만큼 잘 빠져나가느냐, 롤링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중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한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핸들링은 엉망입니다. 충분히 K3나 코나를 세팅한 걸 보면 더 잘 세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낮은 가격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더 잘 세팅할 수 있는데 좀 덜 세팅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핸들링은 별로 좋지가 않고, 코너링은 K3나 코나 대비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는 뭐 아주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나 차량 등급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고속주행 능력을 보여주었고, 요거는 지금 더 뉴 아반떼를 충분히 칭찬해도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속주행에 대한 부분은 요 등급 1000만 원 이하의 차량들만 다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전 세계에서 더 뉴 아반떼를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제가 전 세계 차량을 다 타본 건 아니지만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속주행에 대한 만족감이 좋아서 칭찬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 뉴 아반떼의 고속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좀 다소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다소흥분을 했는데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요 다음 편에서 80km 이하의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해요. 더 뉴 아반떼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0km 이하의 주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지, 차량의 등급과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는 80km 이하의 주행 특성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편을 재밌게 보셨다면, 또는 이번 편이 좀 아쉬웠다면 다음 편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